네, 안녕하세요. 7월 4일 시장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예상외로 시장이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할 수 있고 이대로 대밀릴 것인가 좀 걱정도스러울 것 같아서 간단하고 짤막하게 진단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수가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강세 테마, 약세 테마, 그리고 2차 전지의 하락 지지 테마 꿈틀성은 유효하다, 그리고 시장의 반전은 언제인가,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61포인트 밀린 3054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락한 이유는 전고점 돌파 실패함에 따라서 이게 시장이 대밀려 버렸어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이제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신용 잔고가 급증해서 호재가 계속되면 주가가 좋을 텐데 호재가 계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갑자기 좀 쏟아졌다.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 이제 관세 압박을 했죠. 7월 9일까지 이제 그 방향성을 정하지 않으면 8월부터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 빨리 협상을 끝내라. 뭐 이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전반적으로 이제 관망하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7월 4일 날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 방산, 원전, 증권, 전선, 이런 테마주들이 모두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 반등을 했던, 지수는 전체적으로 밀렸지만 그래도 반등이 있었다고 하면 LNG, 그리고 이제 음원, 출산 장려, 리튬 관련주, 일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좀 설명 하나씩 짚어보면서 짤막짤막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제가 체크하는 부분들은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의 이제 내용인데, 종합지수가 이제 하락해서 그 3054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오늘 17포인트 하락한 775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개장 때는 3120선 전후까지 반등 시그널도 있었는데 쭉 미끄러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대밀려 버렸어요. 이 대밀림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흐름 속에 나타난 것은 이제 관세, 신용, 그 다음에 수급 부재,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눈여겨볼 부분은 투자 주체 동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오늘 개인이 이제 코스피에서 3,588억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1,266억을 이제 순매수를 했잖아요. 기관은 4,800억 팔았고, 이 외국인이 이 순매수 흐름이 막판에, 오늘 후장에 막판에 이게 지금 유입이 됐어요. 따라서 이제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외국인이 그 후장의 막판에 현물에서 매수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이 이제 거의 어떻게 될 것인가,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하락 조정 폭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다, 그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제 이 선물도 4,500억 정도 매도를 했잖아요. 이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도 장중에는 거의 7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이 현물을 매수로 돌리면서 선물 매도 폭을 줄였거든요. 따라서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어느 정도
이번 주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은 좀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보는 부분은 고객 예탁금이 이제 제가 7월 1일까지는 고객 예탁금이 이제 순유입이었는데, 고객 예탁금이 다시 4조 이상 빠져나가면서 증권주라든지 신용매물이 많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매물 압박이 심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하나 볼게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7월 2일 날 여기죠, 여기. 7월 2일 고객 예탁금이 4조 3,600억이 이제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계속 1조 4천억 유입, 1조 2천억 유입, 그 6월 27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1조 3천억 유출. 그 전에는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7월 3일 날, 7월 4일 날 이 자금 동향 흐름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여기 이 자금 유입 상황에 따라서 이 조정폭이 어디까지인가 갈 것인가, 이제 가능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단에 있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아래단 차트는 지금 이렇게 차트가 꺾였잖아요. 이렇게 쭉 자금이 유입이 되다가 4조 3천억이 빠져나가면서 이른바 자금 유입 차트가 쭉 밑으로 내려와서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도 같이 좀 조정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큰 손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끌어왔는데, 기관 투자자가 이제 주춤하고 있고, 외국인이 이 시장을 받아서 땡겨주는 그런 과정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게 좀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막판 현물 매수, 선물 매도 축소, 이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이 좀 고비가 된다. 다음 주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제 관세 협상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중요한 이제 변곡점의 흐름으로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죠. 여기에서 종합지수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갈게요. 지금 이게 지금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일봉 차트인데, 쭉 이렇게 이제 정배율로 가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갑자기 매물대가 급락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은 가운데, 거래량이 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전체 수급으로 오게 되면은 개인들은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순매수를 했고,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 기관들이, 국내 기관들이 그동안 지수 오름폭에 대해서 현금을 챙기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외국인과 기관은 받았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강하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익 매물을 받아주는 외국인의 메이저가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지표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렇게 보이고요. 다음 주에 지표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종합지수는 3,000 또는 3,000선 전후 또는 2,990선까지 열어놓고 시장을 좀 보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합니다. 2,990선, 70선 여기까지 시장은 열어놓고 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전망이 됩니다. 시장의 회복도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게 당분간 이제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시장은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 방향성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안전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고객 예탁금 유입이 속도 조절하고 있지만 방향은 증시거든요. 따라서 이 고객 예탁금 속도 조절, 순유입 시기에 따라서 다시 아마 지수 민감주라고 할 수 있죠. 뭐 증권주랄지, 단기 급락했던 조선방산원전이 대반등 나오는 시점,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달러가 지금 계속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달러가 97달러 선을 회복이 됐었는데 다시 달러가 이제 97달러를 이탈했어요. 방금 보니까. 따라서 이 달러가 약하게 되면 지금 미국 시장이 강하지만 미국 시장은 점증적으로 뭐 3분기, 4분기로 보게 되면 달러 자금이 좀 빠져나올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로 자금 유입, 한국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더 빨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단기는 과열 해소 과정으로 봐야 되고 중기는 한국 증시의 우상향 방향성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차전지 종목군들의 동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면 3보 전진, 2보 후퇴의 흐름은 유효하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종목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하락을 했지만 하락 지지는 매우 좋았다. 그렇게 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이런 종목군들의 그동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종목군이 이제 하락했다는 흐름을 봐왔을 거 아니에요.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오늘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일봉 패턴인데 LG 엔솔도 지금 단기 이평선 자체가 이제 역배를 탈피하려는 그런 과정에 있고 이른바 7월 3일날 큰 장대 양봉 주고 오늘 이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31만 500원 마감했네요. 지금 공모가가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거래가 줄고 운봉이 작고 기술적 지표로 보고 사실 이런 대형주를 기술적 지표로 보는 이유는 내재 가치나 재무 구조나 2차전지 업황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 심리, 사람들이 이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테마에 대한 관심도를 보기 위한 겁니다. 2차전지는 지금이 가장 안 좋죠. 가장 안 좋고 업황도 안 좋고 부분적으로 적자나는 회사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뒤와 2년 뒤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베이스가 있고 빠르면 이제 4분기에는 좀 더 흑자를 낸다는 것 같고요. 따라서 그 다음에 긍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순환돼서 이 2차전지가 움직이는 테마 기조가 이제 조금씩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에 대한 거래량과 하락 지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걸 봤던 겁니다. 이 종목은 이제 삼성 SDI죠. 18만 1,100원에 마감했는데 장중에 이 지수가 61포인트 빠졌는데 거래 줄고 이 봉기가 짧으면서 상승분에 비해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월, 화, 수, 목 모두 반등을 줬어요. 월, 화, 수, 목 모두 반등하고 금요일 하루 조정 줬고 월, 화, 수, 목 반등 줬고 금요일 하루 조정 줬고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매물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19만 2천원대 돌파, 이 가격권 돌파가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거래량이 언제 한번 또 솟구치면서 좀 더 높은, 그리고 18만 7천원을 언제 한번 돌파해 주느냐, 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앞전에 일주일 전에 이때 한번 18만 2천원을 찍었다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18만 7천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결국 이 파도 타기의 상승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LG 엔솔도 같은 파동으로 보인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이 상승세로 마감이 됐다는 것.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눈여겨볼 만하죠. 물론 포스코주가 다 강세를 보인 건 맞은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수급으로 보게 되면은, 뭐, 외국인 일부 매도했지만, 기관은 약간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기술적 지표로 보더라도 꾸준하게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이제 반등 시그널을 보이잖아요. 이 하락 기조가 벗어나서 좀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악 국면은 조금씩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기조가 있다. 다시 얘기하지만 2차 전지는 절대 주도주가 아닙니다. 주도주가 아니라는 점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머티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머티도 이제 이 같은 흐름이죠. 오늘 51,200원 마감했는데 마이너스 2,600원. 이전에 비해서 이 하락했던 이 이전의 패턴에 비해서 최근에 일주일 전부터의 하락 패턴은 한번 세우고 조정 주고 또 한번 고점 높이고 세우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큰 봉 작게 찔끔찔끔 또 큰 봉 찔끔찔끔 이런 3보 전진 2보 후퇴의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2차 전지 흐름이 3분기 4분기에 우상승 패턴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연속선상에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차 전지는 절대 지금 주도주가 아니다. 주도주가 되려면 변환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대폭 늘어서 자체의 발광체가 되거나 아니면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발표되어서 테마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나 그런 걸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그 이른바 말했던 K배터리 육성책은 반드시 하겠다고 했으니 그 내용이 언제 나오냐. 아직 이제 내각도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각이 구성되고 그 흐름을 이제 전체 보면서 제가 그때그때 정책이 나올 때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이제 또 6월 달에 북미와 유럽의 전기차 흐름 동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이 업황들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이 실적 전환 시점, 이 4분기를 예상하는데 이 4분기가 파동 사이클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주가는 좀 선행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 선행하는 시점이 이제 이미 6월 하순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 사이클을 한번 눈여겨보는 그런 좀 파동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종목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지금 그 사이클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일봉 차트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이게 그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사이 다 지금 밀집되어 있잖아요. 이 밀집된 선을 밑으로 쭉 내려가 버리면 그냥 추세가 벗어나 버리는데 여기에서 오물조물 가고 있다가 여기를 뚫고 나오면 이것은 이제 상승 돌파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것도 뭐냐면 이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나는 LNG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알래스카 LNG 테마가 어떻게 움직이냐, 한국의 LNG를 참여하느냐, 뭐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긍정 시그널이 있고, 아마 관세 협상의 그 파트너로 한국이 알래스카 LNG를 참여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지금 이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LNG를 참여하는 게 무조건 긍정 시그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국과의 협상, 그리고 정부가 이 장기간 몇십 주를 투자하는 리스크를 어떻게 보증하냐에 따라서 테마의 강도나 흐름은 달라진다. 따라서 특히 LNG,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GS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은 전부 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이후에 방향성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까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메이저가 상승시키면서 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이 종목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현대로템인데, 보시면, 이 현대로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이제 이렇게 팔잖아요. 제가 이 테마주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팔잖아요. 결국 이제 저점이 이렇게 가면서 추세가 이제 무너졌어요. 그죠? 무너졌기 때문에,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현대로템도 그러고요. 그 좋다는 하나에어로스도 마찬가지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슨도 같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 종목군들이 영원히 하락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가면 다시 일로 테마가 또 옵니다. 다시. 왜냐면 하나에어로스나 현대로템이나 LIG 넥슨, 특히 LIG 넥슨을 빼고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다시 이제 이 사이클, 70만원 전후 사이클, 이 사이클이 오게 되면 아마 다시 이 테마가 움직일 수 있겠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죠. 현대중공업도 같은 사이클입니다. 일봉 보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고점에서, 고점에서 20%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 그러면 고점이 47만원이니까 20%면은 한 9만, 10만원 빠지면 되죠. 그러면 37만원 언저리 전후. 그때부터는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된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실적이나 베이스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되는데, 밀리면 밀릴수록 이제 이런 테마들, 급등 조정 테마들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테마들이 다시 이제 바닥을 잡고 테마적으로 유입되려면은 역시 적어도 한 사이클, 한 분기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 증권주 하나 보시면, 지금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이제 19,380원에 마감했어요. 지금 수급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미래에셋증권에 주도했던 세력은 기관 투자가 있어요. 기관 투자가 쭉 이렇게 매수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외국인이 이른바 6월 달부터 쭉 차익 실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오늘 7월 4일 날 외국인은 120만 주를 매수하고 기관은 110만 주를 매도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공교롭잖아요. 기관이 대량 매도하고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하고 받는 이런 사이클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증권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객 예탁금의 유입과 유출의 차이, 정부의 정책의 지속성의 차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는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높이는 이런 사이클을 하죠. 이런 사이클.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규로 있는 사람들은 쉽게 좀 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19,000원 전후 언저리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분할로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 갖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 과정은 꼭 필요한 전략이죠. 왜냐하면 주식의 변동성 때문에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는 꼭 필요한 과정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증권도 볼게요. 삼성증권도 이제 같은 파동입니다. 그래서 증권주 전체가 다 이제 같은 추종을 거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이른바 이제 그 자사주 소각과 배당, 금융 밸류, 이 흐름,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의 재유입 속도, 여기에 따라서 증권주가 대반등의 속도가 좀 결정이 날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고객 예탁금의 순유입의 전환 시점이 증권주 회복하는 시점이고, 또 외국인 투자자가 7월 4일 막판에 순매수를 전환했던 부분도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장이 저점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정부가 시장을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중기적 사이클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불확실성이 증시를 압박하는 하락 요인이긴 한데, 따라서 그 관세 협상 이후에 시장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 조절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뭐 많은 그 흐름을 또 얘기를 했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엔터주는 먼저 이제 그 하이브부터 설명할게요. 대장주니까. 하이브가 이제 27만 5천 원 조정파를 보였죠. 근데 기관들이 이제 계속 던지기 시작했죠. 지금 기관들이 엔터주 차익 매물을 계속하고 있어요. 6월 11일 기관들이 하이브 30만 원부터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제 20만 원대 매수했다가 30만 원대부터 이제 차익 실현 모드로 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30만 원대 계속 매수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기관들은 매도.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약간은 차익 실현 모드가 가고 있고 외국인이 그 물량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까 제가 미래에셋증권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YG엔터도 같은 흐름입니다. 그렇죠? 외국인은 이제 매수하는 속도고 기관들은 차익 실현하는 흐름이고요. 역시 증권주 그 삼성증권도 보시면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전환했고 기관들은 매도했고, 따라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 간의 장세가 이제 속도 조절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테마 이동 조짐이 나타났다면 지금은 이른바 매수 주체의 이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000포인트 또는 2970선, 80선까지 하락 기제를 열어놔야 되는데 거기 예탁금 유입,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 관세 협상 방향, 이 세 가지의 이슈가 시장을 좀 더 빨리 회복시키느냐 아니면 조정이 좀 횡보로 길어지느냐, 그 과정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종합지수가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 오를 것 같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좀 이재명 정부의 2년차 3년차까지 계속 이제 주식 비중을 조금씩 관심주를 계속 이렇게 확대해 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고, 거듭 얘기해도 증권주는요 지수 3,500선 이상에서 매도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오르내림에 있어서 너무 많이 빠졌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애초에 증권주나 대형주를 사시면 안 되는 거죠. 증권주, 주식 자체가 그 변동성이 있는 거죠. 미국 증시도 그렇잖아요. 트럼프 취임하고 2달 만에 급등했다가 거의 뭐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또 신고점을 내는 그런 과정이 왔잖아요. 국장도 거의 그런 파동과 사이클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권주는 가급적이면 지수 3,500 이상선에서 분할 매도 전략, 그리고 조방원, 이 테마는 고점에서 20%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 전략 유지, 그리고 한 번에 덜컥 매수가 아니라 항상 30, 2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0 사고 현금 한 20% 남겨놓고 이런 방향으로 전략을 짜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두려움이 없는데, 전원 공격, 전원 후퇴는 매우 고달프고 힘든 전략이다. 그 점 꼭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그 단견으로 보게 되면 불안할 수 있지만 좀 호흡을 좀 길게 보시면 그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앞두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시장이 좀 하락하고 오늘 방송을 스킵하려고 했는데 시장도 하락하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업종별로, 그 종합지수별로 회복 언제 될 것인가, 주체별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주말 편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